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닥터 인베스트입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는지요? 혹여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장을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 바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해외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논문도 좀 쓰고, 국가 과제도 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 그리고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를 조금 소홀히 하고 있었네요. 그러다가 문득 그럼에도 제 유튜브를 찾아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어느덧 구독자가 3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전교생이 한 학년에 한 300명 정도였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 전교생 한 학년이 굉장히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제 채널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최근 제 영상을 기다린다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얻어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최근에 FTX 파산 사태가 있었죠. 세계 3위 정도 거래량을 갖고 있는 미국의 큰 거래소였는데 파산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의도치 않게 저와 함께 투자한 저의 지인들과 그리고 일부 구독자 여러분들께 달러 가치 혹은 원화 가치로 환산해서 피해를 좀 드린 것 같아 저도 마음이 편치 않네요. 더 문제는 일단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은데, 네, FTX에 비트코인 등 코인을 보관하고 계시던 분들이 본인의 자산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제외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트래픽을 차지한 나라라고 분석된다고 하는데, 보면 X로서 미국 다음 가장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래픽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일본이랑 누가 더 많은지 이런 거를 좀 따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찾아보진 않았어요. 구독자가 늘면서 커뮤니티 글을 쓸 수 있게 돼서 이런 글도 남기긴 했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금이라는 하드 에셋이 어떻게 종이 지폐의 자리를 내주고, 그렇게 해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금을 내어줘 버린 국민들이 종이화폐라는 편리성을 갖는 대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 하에 본인이 갖고 있는 부의 가치를 계속 잃는 역사를 밟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결국에 금은 여러 가지 좋은 화폐의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희소성도 있고, 교환도 잘 되고, 값은 잘 나눠지고. 물론 교환 가능성이나 가분성에 대해서 이 금이 진짜 금이냐, 네 금이랑 내 금이랑 같냐, 이거 교환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따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개 껍데기나 소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금이 왜 결국 종이에 지폐에 결국 자리를 내줬죠? 네, 큰 이유는 휴대의 편리성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휴대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 대신 금을 보관했다는 보관 증서를 갖고 다니고 또 그걸 교환하고 다니고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금을 가운데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탄생을 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탄생을 해서 금을 한 곳에 모아두고 대신 종이화폐를 국민들에게 쥐어준 다음에 갖고 있다 보니까 어째요? 자기가 계속 금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어 본인이 갖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종이화폐를 찍고 싶은 욕구를 못 참아서 지금의 세상에 온 거잖아요. 특히나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중지를 명한 이후로 더 FTX 사태도 똑같아요. 올려드린 영상 중에 분명히 힘들더라도 이렇게 주사위를 굴리든 알약뽑기를 하든 해서 이렇게 256번 굴려가지고 숫자를 만들고 24개의 단어를 외워가지고 개인 지갑에 넣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셀프 커스터디, 즉 스스로 수탁한다, 스스로 보관한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셀프 커스터디, 스스로 보관하는 것에 최적화된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비트코인의 탄생 원인임을 설명드렸음에도 그 과정이 귀찮고 단어 24개 외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어피트, FTX 이런 데 아이디 비번 외우는 건 쉬우니까 마치 어피트, FTX 이렇게 저장을 하신 거죠. 거래소에 FTX에 저장을 하시든 어피트에 저장을 하시든 마치 어비트 FTX 아이디랑 비번이 은행 계좌번호랑 비번이랑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금을 쓰던 시절에도 뭔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 그걸 외우고 다녔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금을 맡겨 썼던 거고 그걸 믿으니까. 그때부터 중앙은행과 정부는 지금까지 장부 조작하고 계신 거고, 네, 그렇죠. FTX도 장부 조작하고 싶겠죠. 심지어 FTX는 우리나라나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만한 신뢰도 없는 기관인데, 아직 개발도상국인 아프리카 같은 곳의 중앙은행 정도의 신뢰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맨날 화폐같이 떡락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 같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원래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시대 때 생각해봐요. 본인의 땅, 가축, 여자, 가족 이런 본인의 부를 지키려면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됐어요. 지켜야 됐고. 누군가 그걸 굉장히 이렇게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게 쉬운 게 결코 아닌데 누군가 그걸 굉장히 쉽게 대신해 주겠다고 하면 뭔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특히 우리 같은 한국이라는 비교적 전 세계에서 굉장히 발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적어도 소유권에 대해서는 선진 시민 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에 사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은 본인의 자산을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서 자기 돈 웬만하면 안 떼먹잖아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원금 보장 해주니까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쉽다고 속고 있어요. 당장 미국 유럽만 가도 소매치기 당하시는 분 많죠. 카페 우리처럼 노트북, 핸드폰, 지갑 이렇게 책상에 두고 다니면 다 털려요. 미국 유럽에서는. 아프리카, 남미 이런 나라는 말해서 뭐해요. 아예 길거리에 강도가 돌아다니는데. 무쪼록 제 채널 찾아주시는 분들은 크게 FTX 사태 때 크게 피해 입으신 분, 돈 못 찾으시는 분 없길 바라고 혹시라도 계시다면 아니면 뭐 그렇진 않지만 여전히 업비트나 바이낸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본인의 비트코인을 맡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개인 지갑을 만들어서 빼시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